안녕하세요.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곽영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철과 전문의 미소그린치과 원장 강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애기들도 잘 있고?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죠. 이제 애들이 막 어려서 정신없고. 사실 요즘에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18세 이상 성인인 경우에는 80% 이상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부스터샷도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접종률이 낮은 편입니다. 요즘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모님들이 접종을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솔직히 저도 전화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강인호 원장님은 자녀분이 두 분이시죠? 예, 두 명인데요. 지금 11살하고 6살인데요. 아직 접종 대상은 아닌데 이제 내년 되면 접종 대상 되니까. 곽 교수님은 자녀분이 세 분이시죠? 네, 5살, 7살, 9살입니다. 네, 그래서 정신이 없고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 강한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의 의사생활 경험도 있지만 미국에서도 학교를 오래 다니셨잖아요. 네. 그 외국인 친구분들이나 이런 데서 진짜 전화 많이 올 것 같은데? 네, 저한테도 사실은 문의도 많았고 외국은 좀 접종이 빨리 진행돼서 아이들을 다 접종시켰다는 부모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요. 또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 중에서 이것을 접종을 시키는 것이 맞을까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강현 교수님 궁금한 게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어떤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청소년에 대해서는 네. 화이자만 접종을 시행 중인데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시행 중이고 현재 12월 20일 기준으로 1차 접종 완료율이 61.0% 그리고 2차 완료가 43.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 큰애가 고1인데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말고사 끝나고 친구들끼리 같이 맞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1차 받고 와서 어땠냐 물어봤더니 좀 뻐근한데 괜찮아요. 그러고서 너 언제 들으니 했더니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연령이 낮을수록 접종률이 좀 낮아지더라고요. 진짜 그러네요. 네. 고 1, 2학년은 2차까지 완료한 학생들이 60%를 넘는 것에 비해서 중학생들은 아직 32% 정도로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염력인 높은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잠시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던 기간 동안에 청소년 감염 위험이 많이 높아졌어요.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가 12월 첫째 주에는 하루 평균에 834명이었는데 12월 둘째 주에 가서는 일주일 만에 하루 평균 1230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또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는 210.1명으로 19세 이상 성인 167.3명을 훨씬 넘어서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고3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서 접종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비해서 접종률이 좀 낮은 만 12세에서 15세인 경우 18세보다 발생률이 3배나 높고 요즘에 보니까 뉴스로도 많이 얘기 들으시잖아요.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도 애를 키우는 아빠라서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청소년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외국에서는 청소년 백신 접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되네요. 남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올해 엘살바도르랑 멕시코를 갔다 왔거든요. 보니까 5세에서 11세 사이도 접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네. 아직 뭐 전격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건 아닌데 연령이 낮아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친구들 중에서 외국인 학교에 간 친구들은 이제 올해 여름 해가지고 다 단체로 학교에서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접종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외국에 거주하는 친구들이라던가 또 한국에서도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둔 부모님을 많이 뵙게 되는데요. 외국에 거주하는 친구들은 모두 자녀들을 접종을 완료했고요. 심지어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12세, 15세 모두 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사실 외국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예전에 안아키라고 또 있었잖아요. 뭐 예방접종 안 하고 키우자. 외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있지만 대부분 예방접종을 통해서 자녀들의 건강을 챙기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많은 나라들도 있고 또 12세에서 15세에서도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청소년에게도 백신 접종의 효과에 대한 근거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좀 더
접종 동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오늘 배우러 나오신 거죠? 지금 네. 공부해가지고 지금 우리 애기들 맞힐까 말까. 이미 대부분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3 학년 접종 대상 분석에서 감염 예방 효과는 95.8%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고1, 2 학생들도 2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확진자 발생률이 절반가량으로 감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2세에서 17세까지의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접종군에서 코로나19 발생률은 2차 접종 완료군에 비해서 25.3배나 높았고 2차 접종군에서 위중증 환자는 없어서 위중 예방 효과는 100%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중증으로 악화된 11명의 코로나19 감염 청소년은 모두 미접종자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접종과 미접종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예가 이 12월 첫째 주의 둘째 주 2주간 12세에서 17세 확진자가 3,320명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5명의 학생을 제외하고 3,315명, 퍼센트라면 99.8%가 접종을 하지 않을 거라 완료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여러 통계를 보고 또 실제 사례를 보니까 청소년에서 백신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요. 성인들이 겪는 그런 부작용이 맞아요. 청소년에게서도 나타나지 않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접종 다 하셨잖아요. 네. 접종하고 어떠셨어요? 접종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때 힘들었고요. 네. 이번에 부스터 맞고 한 이틀 동안 약간 가라앉아서 집에서 가만히 집콕하고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접종하고 그렇죠. 이 근육통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통계를 보니까요.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발열, 피로감, 근육통, 오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그 급격한 예방접종 후 알러지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이런 것도 아주 드물게 보고가 있었고 미국이나 캐나다 또 이스라엘 등에서도 심근염, 심낭염의 이상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세에서 15세에 예방접종 2차 후에 수일 이내에 발생했지만 대부분 경증으로 회복된 걸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것을 접할 일이 있어서 숫자를 좀 봤는데요. 우선은 더욱 놀랍게도 5에서 11세 사이의 연령에서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가장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것은 심낭염, 심근염에 대해서 접종되잖아요. 현재 미국에서 700만 명 이상을 접종을 했고요. 아, 5세에서 11세 5세에서 11세 사이요. 그 중에 8명의 케이스가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수치만으로도 상당히 적은 수인데 그 8케이스조차도 굉장히 경증이라서 수일 이내로 모두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와, 그렇구나. 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 청소년군에서도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뚜렷해 보이는 것이 12세에서 15세, 15세에서 17세를 또 한 번 나눴는데요. 12세에서 15세는 100만 명당 한 40명 정도가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15세에서 17세는 100만 명당 60명 정도 가 심근염을 겪었는데 모든 케이스는 매우 다 경증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의심 신고율은 10만 접종당 277.9건으로 19세 이상의 성인인 365.1건보다는 낮습니다. 그렇구나. 다른 사례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네. 자, 12세에서 17세 사이에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12건이 있었는데 현재 모두 회복된 상태이시고요. 심근염, 심낭염도 5건 모두 회복된 상태입니다. 자, 18세에서 신고된 심근염, 심낭염 발생자 23명도 모두 완치됐습니다. 근데 백신 부작용으로 생각을 해서 의사진단서까지 써서 냈어요. 그런데 뭐 인정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그런 얘기 많이 안 보셨어요? 어떤 안타깝게도 자녀가 백신을 맞고 난 후에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특히나 뭐 백혈병에 걸렸다. 맞아요.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주사가 백혈병이라는 골수에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을 일으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연구도 많이 더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현재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근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버지 마음이 똑같아요. 부모님 마음이.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중증으로 갈 확률이 적단 말이죠. 부모님 생각에 나도 힘들었는데 어차피 애들은 걸려도 괜찮다고 하는데 네. 그거 진짜 제일 많은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말고 아빠로서 네. 아빠로 또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저도 아빠로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봤었고요.
우선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반반이었습니다. 네. 뭐 효과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맞춰야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도 열나고 조금 아프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봤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그래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 또 하필 최근에 저희 친구 딸 중에 하나가 코로나에 확진이 된 후에 병이 심각해져서 입원하기까지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꼬박 1인 음압병실에서 11세 소녀가 혼자 지내다가 다행히도 태어나서 태어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 차라리 주사를 맞으면 확진의 여부를 넘어서더라도 그렇죠. 네, 적어도 중증으로 가지 않을 염려는 확실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라도 맞고 지나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교수님이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도 사실 돌파감이라는 말이 1960년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아주 무슨 새로운 것처럼 새로운 단어처럼 아니에요. 이게 독감 예방접종을 해도 독감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게 적으니까 65세 이상에서 무료, 만 12세 미만에서 무료로 국가에서 사실 왜냐면 국가에서는 예방접종을 해서 중증이 떨어져야 건보 재정, 국가의 그런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으니까 먼저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사망의 위험이 성인에 비해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확진된 청소년의 약 16.1% 의료기관에 입원했으며 지난 2월 이후에 적은 숫자긴 하지만 16명의 학생이 모두 미접종자인데 이분들이 다 위중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특히 저도 이제 기회가 있어서 언론에 인터뷰할 때 꼭 말씀드리는데요. 소아 당뇨, 소아 비만 등의 내분비 질환, 어려서 알았었던 심혈관 질환, 또 만성 홍파병, 만성 호흡기 질환, 천식 같은 거죠. 신경계 질환, 어려서 열경기를 하고 나서 경기 예방을 해서 약을 먹거나 또 면역 억제가 어려서부터 있는 경우 이러한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은 건강한 청소년보다 코로나19에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최대 7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경우라면 부모님이 주치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것도 한번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맥락에서 영국에서도 현재 정책을 시행하는 것 중에 5에서 11세 소아이들에게는 질병, 기저질환자에게 접종을 우선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청소년도 감염될 경우에는 드물지만 위중증으로 진행되거나 또 다기관 염증 증후군과 같은 합병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예방접종으로 중증 감염과 다기관 염증 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어쨌든 백신 접종을 통해서 청소년 감염자가 적게 유지돼야지 그 안에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 위험군에게 전파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맞습니다. 감염을 막아줘야 그 친구들이 안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자, 청소년 예방접종을 통해서 청소년 본인에 대한 예방 효과와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학습권 보호 효과, 또 집단 면역 형성을 통해서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의 유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맞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맨 처음 맞는 예방접종이 뭔지 아세요? 뭔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뭔가 이렇게 뭐 주사 맞겠다고 와서 이제 해가지고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사인하셨죠? 네. BCG와 비형감염 주사.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고민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왜요? 다 그동안 늘 해와서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있어요. 어려서 만 12개월에서 18개월 때 한 번 맞고 4세에서 6세 때 2번 맞는 게 있거든요. 뭘까요? 한번 잘 찍어보겠습니다. 네, 뭘까요? 왠지 홍역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답이 뭔가요? 홍역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좀 당황했네요. 그래서 저희 아기도 보면은 사실 접종을 맞을 때마다 오늘 열이 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 번씩은 하고 넘어갑니다. 아기들 접종하고 나면 끙얼거리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맞지 않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종을 맞는 것이 이 아이한테 확실한 보호를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코로나 접종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맞아요. 집에 와서 혹시 얘가 열나면 어떡하나 막 그랬었는데 걔가 지금 183cm가 돼서 아빠 전화 왜 하세요 하는 거 보면 참 그러한 마음들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랑 저희 아내도 굉장히 주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저는 고민 끝에
순서가 되면 차례가 되면 주사를 꼭 맞추기로 결심을 했고요.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장인어른께서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압박도 좀 있었나요? 솔직히 이거 이 걱정하시는 코로나19 청소년 예방접종, 백신 접종에 대해서 여러 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걸 아시죠?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본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소년 예방접종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득과 또 아까 곽 교수님께서 잘 짚으셨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의 위험성 그리고 접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 등에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말씀하셔서 현명하게 접종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종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접종 전에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후에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